안녕하십니까. 호수기 학생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중학교 2학년 거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21번부터 25번 끝까지 마지막 내용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 값이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1 때 부등식, 여기죠. 부등식 x 플러스 1이 n보다 크거나 같다. 가 참이되게 하는 x값이 3개일 때, x값이 3개일 때 정수 n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니까 얘는 n-1이다. 요 부등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수직선상에 한번 나타내보자 이런 얘기. 수직선 나타내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때 보시게 되면 얘는 수직선을 표현을 하게 되면요 n-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런 그래프가 요 수직선 위에 나타나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때 우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x 값이 만족하는 x 값이 3개뿐이다. 결과적으로 큰 쪽에서 이게 큰 쪽으로 가기 때문에 2, 1, 3개 있겠죠. 그러면 얘의 위치는 여기에 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 이놈이 n-1이다 이런 얘기죠. n-1이다. 네, 그러면 세 개를 만족한다. 그래서 n-1의 위치, 일단 첫 번째 위치입니다. 이놈의 위치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얘가 0에 갔을 경우에 한번 보자. 0에 갔을 경우에 보시게 되면 만족하는 게 몇 개 되어버려요. 0, 1, 2, 3이 되니까 4개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n-1이 여기에 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1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죠, 그죠? 하나, 둘, 세 개를 만족하니까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따라서 최종적으로 n은 양변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겠죠? 1을 더해주면 1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정확히 n값은 2밖에 되는 게 없겠네요. 그죠? 정수 n값을 구하랬으니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가 쉽게 보여도요 반드시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놈의 위치가 어디 있냐.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까지 파악을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부등식 3x 플러스 6이 5x 플러스 2의 해를 수직선 위에 바르게 나타낸 것은, 옳게 나타낸 것은 이런 문제죠. 일단 부등식을 풀어야겠죠? 네, 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3x 플러스 6이 누구보다? 5x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얘기한 처리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5x가 넘어간다. 다시 말하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5x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얘기는 이거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런 얘기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니까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나눠주면은 2가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x가 2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수직선에 나타나는 몇 번 같은 것 같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흑돌 없죠? 네, 여기 있네요. 2보다 크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요거와 똑같은 걸 찾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정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하죠. 23번. 네, 1차 부등식을 푸시오 했는데, 자, 어떤 꼴입니까? 이게 분수꼴입니다. 분수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4분의 x 빼기 3분의 x 플러스 2.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분수꼴은 당연히 정수꼴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뭘 보고 만드냐면, 분모. 예, 분모를 보셔야죠. 분모의 최소 배수가 10이니까, 모든 항에다가 11을 곱해 주시면 되겠어요. 곱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1을 곱하니까 얘는 3x가 되겠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4 적고요.
여기에 x 플러스 2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갈로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곱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항에다가 각 항에다가 다 곱해줘야 되니까 얘는 12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수꼴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x고요. 얘 분배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8이라고 저희 또 플러스 8 적으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가 12다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8을 넘겨주게 되면 여기가 20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같다.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동사가 똑같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차 부등식 푸는 방법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복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이 문제도 잘 봐야 돼요. 지금 네,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조건은 A가 음수라는 조건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했으니까 2-ax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도 x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부등식 푸는 거와 똑같다 이거예요. 플러스 1을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ax가 되고 얘를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문제야. 이게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런 얘기. A가 음수라고 그랬죠. A가 음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수 자체는 양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음수로 계산하면 이제 부등호 방향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죠. 양수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일이 없죠.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를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잖아요. 따라서 얘를 그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눠주시게 되면 이렇게 3이 되겠죠. 그래서 x 3이 되는 게 아니고 a분의 3이 되겠죠. 네. 따라서 x가 a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이 몇 번입니까? 여기 4번이죠. 4번. 이렇게 4번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키워드는 요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양수라는 걸 아셔야 돼. 얘가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수가 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번. 부등식의 활용 문제가 나왔죠. 자, 이런 문제 지금 거리와 시간과 속력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은요 그래프를 좀 그려가지고요 간단하게 식으로 좀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윤이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2시간 50분의 여유가 있어서 이 시간 동안 상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한다. 물건을 사는 데는 30분이 걸린다고 할 때 갈 때는 시속, 자, 갈 때는 여기예요. 예,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기차역에서 여기 상점, 네, 상점이 있어서 자, 여기서 이런 얘기죠. 갈 때는 시속 얼마나 갔습니까? 보십시오. 시속을 갈 때는 3km/h에 속력을 갔대요. 그리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30분이 걸렸대. 30분을 머물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올 때도 역시나 올 때는 시속 4km. 네. 4km/h의 속력으로 갔어요. 그리고 걷는다면 최대 몇 킬로미터 이내에 상점이 필요한가 그랬으니까 여기서까지 거리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네, 거리를 우리는 모르니까 x로 두면 되고 전체 걸린 시간이 얼마 걸렸다? 2시간 50분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죠. 2시간 50분 이내에 도착을 해야 기차를 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최대 몇 킬로미터 이내에 상점을 이용하면 되는지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식 써졌어요. 그러면 완벽히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들 완벽히 주어진 것을 보시게 되면 시간이 딱 주어져 있잖아요. 가서 머물러서 다시 왔을 때까지의 총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된다.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예요. 시간은 네,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 되겠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되겠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는 갈 때 시간 보세요. 시간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 그 다음에 30분 머물렀는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이걸 3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내가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적었지 이건 시간이야 시간.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일시켜줘야 돼요. 30분도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은 60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시간이다. 이것도 중요한 거야. 알았지? 예, 여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단위가 다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킬로미터는 퍼 아워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 30분도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때도 역시 시속 4km 왔으니까 4분의 x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갔을 때의 시간 그리고 뭘 보는 시간, 올 때의 시간을 다 더한 것이 누구보다 총 시간 2시간 50분 이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50분 보세요. 이 50분도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시간으로 바꿔주세요. 60분으로 나누니까 6분의 5시간 걸린 거죠. 6분의 5시간. 따라서 2와 6분의 5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죠? 예, 따라서 얘는 가분수로 바꿔주게 되면 6분의 얼마가 된다? 6분의 12에다가 5를 더하면 되죠. 그죠?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분수꼴입니다. 그죠? 분수꼴이잖아.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각항에 곱해야 됩니다. 어차피 얘는 6에 들어가고 얘도 6에 들어가고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이 전체의 최소 공배수가 될 거니까 최소 공배수는 얼마가 됩니까? 12 되겠죠. 그래서 모든 항에다가 12를 곱하자. 11을 곱하겠습니다. 11을 곱하니까 얘는 4x가 얘 11을 곱하니까 6이 되겠고요. 얘 11을 곱하니까 3x가 되겠죠. 얘 11을 곱하니까 34 이렇게 나오면 34. 따라서 얘가 7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 플러스 6은 넘겨줘라. 넘겨주게 되면 얘가 28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x가 얼마나 됩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4km 떨어진 곳에 상접을 이용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는 뭐 갈 수 있다. 기차를 다시 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값은 얼마나? 예, 최대 4km다. 이런 얘기입니다. 4km 이내에 있어야 되니까 최대를 구하랬죠? 그래서 정답은 4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모든 문제를 풀이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1번부터 25번까지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시면서 안 되는 부분들은 꼭 다시 복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